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트젠남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트젠남 연말 연시 특집. 하세요. 연말 연시 특집이죠. 이제. 이제 2023년도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바로 한번 트젠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오늘도 이제 그 분데스리가의 이제 발빠른 뉴스를 퍼다나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뉴스를 또 스크리닝을 좀 했는데 오늘 읽어주실 트젠은 뭐죠? 오늘 트젠은 그 저희가 이제 위태위태했던 그 지금까지 이제 강등권에 있었던 팀들이 다 이제 감독을 바꾸면서 또 기사회생을 또 이렇게 해낸 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쾰른입니다. 쾰른은 아직까지 이제 감독을 바꾸지 않고 이제 뉴진스죠. 쾰른은 뉴진스 슈테펜 바움가르트 감독과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빌트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지금 채 2시간도 안 됐죠. 지금 한 1시간 전에 그 오피셜이 떴습니다. 빌트발 오피셜인데 이제 바움가르트가 쾰른과 이별한다. 빌피셜이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내부에서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빌트발 오피셜일 뿐이지 아직 완벽한 공식 오피셜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이죠.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완전 저세를 달리고 있던 우니온 베를린한테 또 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랩시크 쾰른이. 네. 그거 박싱데이에서 지금 2대0으로 졌죠. 영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없지 않죠. 왜냐면은 이 16라운드잖아요. 지금 16라운드가 끝났는데 딱 절반이 끝났죠. 올해는 이게 끝이에요. 원래 전반기에 17라운드까지 해서 끝내야 되는데 올 그렇죠. 시즌 이 플랜이 좀 이상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제 1월 13일 날 17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에. 근데 지금 16라운드가 지났는데 쾰른이 이번 그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2017년 17-18 시즌에 쾰른이 강등을 당했을 때의 그때의 승점보다 더 안 좋은 상태다. 16라운드 이후가 지난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독이 경질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일격을 당한 거죠. 숨통을 마지막에 탁 끊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네, 뭐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무슨 기사를 준비하셨죠? 쭉 얘기 안 하시나요? 제가 바로 얘기를 하나요? 네. 네. 빌트에 따르면은 이게 뭐 그림이죠? 일방적인 그 한쪽에서 이렇게 뭐 쳐냈다 이런 게 아니라 공동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바움가르트 감독과 쾰른이 우리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근데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이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성급한 결정이라고 빌트가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게 지금 독일 시간으로는 아직 밤이 아니에요. 네, 오후예요. 아직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네,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성급한 결정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빌트지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저녁에 오피셜이 뜰 거다라고 했는데 바움가르트는 그렇지 않을 거다. 오늘 밤에 뭐 이런 오피셜이나 이런 거 안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F체 쾰른을 살리는 형태의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직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움가르트 감독이 사실 이 스카이 스포츠랑과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아주 디렉트로 사임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이제 돌직구를 한번 날려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바움가르트 뉴진스죠. 거의 뱀 같은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굉장한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쾰른은 나의 클럽이다. 2년 반 동안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클럽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더 좋은 행동일까? 무엇이 더 최선일까? 이런 클럽에 과연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나 노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에 모두 직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고 뭐 전혀 실체가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경질 위기다 이제 이런 건 거죠. 결국에는 네, 오피셜은 안 나왔지만 근데 경질이 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근데 또 이게 감독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 얘기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서도 이제 주목을 했는데, 골키퍼인 마빈 슈베베 선수랑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죠. 다비드 엘케 선수가 이제 이 지금 감독의 경질 논란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뱉었습니다. 그래서 셀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선수단에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별은 비생산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슈베베 골키퍼도 비슷한 형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선수단 내에서는 바움가르트 감독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선수단 외적으로 이제 스포츠 디렉터 쾰른의 이제 켈러 스포츠 디렉터랑은 조금 이 말다툼이 있는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프런트와 이 코칭 팀 간의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실체가 없는 기사거리죠. 사실 FC 쾰른은 지금 국내 분데스리가 팬들은 거의 뭐 사실상 뭐 아예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거의 이제 밸류가 없는 밸류가 없는 기사를 아닐까? 가져왔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약간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7라운드에는 하이덴하임과 붙게 됩니다. 하이덴하임이 지금 승점 20점으로 쾰른 승점 10점이에요.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승격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쾰른이 과연 17라운드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덴하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은 올 시즌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채고죠, 김채고. 그의 이름은 바로 얀 니클라스 베스테인데 오늘 얀 니클라스 베스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이 트젠남 팬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가십거리죠. 근데 주제를 알아야겠죠. 뭐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냉철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트젠남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야기 중에 운다브 선수가 김칫국을 마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지에서 아직 실력이 있는데도 독일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아주 많은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을 제치고 과연 운다브가 독일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얀 니클라스 베스테죠. 그래서 최근에 그 독일 언론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국대에 승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얀 니클라스 베스테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국대에 승선하기는 이르다. 선수들 이제 축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스포츠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게 대가리가 이게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메타인지죠.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운다브 같은 선수들은 이제 잔잔발인데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돌궐에서 대표팀을 뛸지 독일에서 대표팀을 뛸지 그것조차도 내가 막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표팀에 더욱더 가까이 있는 이게 얀 니클라스 베스테는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웃음만을 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운다브 선수가 지금 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 중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골을 넣고 있어요, 올 시즌에. 근데 지금 필크룩보다 더 나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대표 공격수의 이 노미네이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앙 공격수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인터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스테의 이제 국대 승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스테가 나는 웃어버린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 아직 분데스리가 1부에서 14번밖에 안 뛰었다. 요렇게 이제 그냥 아주 일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 유럽의 모든 리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 리그를 통틀어도 지금 베스트보다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게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는 지금 어시스트 8개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덴하임의 돌풍을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이덴하임이 이제 리그 초반까지만 해도 강등 1순위 아니었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래도 이번 시즌에 강등 1순위는 하이덴하임이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라도 하듯이 하이덴하임이 아주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제 이적 시장을 앞두고서는 이 트랜스퍼마켓에서 한번 업데이트를 선수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재정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1,200만 유로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이랑 마켓 밸류가 한 71%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200만 유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리그 최고급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당신이 최고야. 네. 그리고 이 얀 니클라스 베스트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9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지 나이로 24시죠. 그러니까 아직 상당히 어리고 이게 왜냐면 이제 왁구에 가려져서 왜냐면 코털을 기르기 때문에 턱털이랑 이게 그 털에 가려져서 마치 베스테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왁구 축구의 대명사라고 하면 얀 니클라스 베스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분안보 이번 시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문 유스 출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U17이랑 U19 팀을 이제 거쳤는데 사실 성인 무대 데뷔는 브레멘 2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네덜란드로 팔려갔다가 그 분데스리가 2부에 있는 이제 레겐스베악을 거쳐가지고 하이덴하임으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수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좌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왁구는 한 플러스 10년 정도 되지만 이 24살로서의 이 험블함 그리고 이게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 어린 마르셀 헬러죠. 그렇죠. 네. 약간 그렇죠. 근데 헬러보다 포텐의 실링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훨씬 높죠. 네. 요번에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 언론에서 이제 그 프리킥에 대한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에 대한 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단 말이죠.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이제 상대 팀에게는 이제 코너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냈을 때 상대 팀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 루틴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헬러래 베스테가 헬러를 들이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을 땅에 두고 딱 고개를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빳빳이 들죠. 네, 그 다음에 공이 어디로 안착이 돼야 될지를 정확하게 노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경영 같은 스타일이죠.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이 지적 허영심을 거기다가 이제 투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슈팅 테크닉에 확신을 갖고 있다. 이 주문을 외우면서 항상 베스는 공과 직선으로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앵글을 비스듬하게 가도 무조건 공을 직선으로 달려가서 슈팅을 차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스텝이 정확하게 스텝이 이제 3발자국을 가가지고 항상 3스텝으로 차고 5스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발자국 가기 전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 도움 닫기를 하는데 그것도 3번. 그러니까 이제 도움 닫기를 3번을 하고 3스텝으로 강력하게 날리는 게 이제 베스트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다. 세트피스의 상황에서의 루틴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비법을 또 공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훈훈하게 마쳤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어쨌든 독일 대표팀이 지금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변화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운다브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공격의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독일 대표팀에 그리고 그 베스테 선수도 어시스트의 그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선수가 지금 이제 잊혀진 계절이죠. 프랑크푸르트의 지금 필립 막스 선수가 그 1516 시즌에 아우스부르크에서 도움을 엄청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풀백으로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겹경사로 이제 아인토벤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베스테 선수도 이런 또 이력을 또 올렸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국가대표 승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연시 특집으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많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연말 네,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어김없이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